안녕하십니까? 공공데이터 기반 의료 접근성 지수 분석과 LSTM 예측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시군구별 의료 접근성 지수, 즉 Medical Accessibility Index, 줄여서 MAI를 사회적 MAI와 물리적 MAI로 구분 및 산출하고 향후 인구 변동에 따른 MAI 변화를 예측하는 LSTM 기반 모델을 제안합니다.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MAI를 정의함에 있어 대중교통 중 버스 이동수단만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파란색 텍스트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중교통이 버스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역 내 버스 운행 횟수에 비례하여 고령자의 활동시간 증가 가능성이 높고 비수도권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고령자의 주요 교통수단 비중에서 버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구에 대해서 분석하기보단 하나의 시도를 선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정한 시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해당 지역은 인구 집중도가 낮고 고령화가 지속되어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밀집된 시 단위 도시와 인구 밀도가 낮은 군구 단위 지역들이 혼재하므로 큰 의료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산간 지역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 용이성도 낮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공데이터 목록은 우측 테이블과 같습니다. 여기서 인구 변동에 따른 미래 MAI 예측을 위해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는 2013년부터 2023년도 데이터까지, 즉 약 10년간의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로 제공받아 LSTM에 학습시켰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의한 MAI 공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회적 MAI 공식입니다. 이는 인구 밀도 대비 의료자원의 공급과 고령화 수준에 따른 의료자원의 대응 수준을 의미하며 의료자원량을 기준으로 상대적 평가를 수행한 것입니다. 이를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MAI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리적 MAI입니다. 물리적 MAI는 정류장 개수 대비 정류장 간의 평균 거리가 짧고 정류장으로부터 190m 이내 접근 가능한 병원 개수가 많을수록, 또한 노선 굴곡도가 낮을수록 높은 값을 가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190m 이내란 고령자의 평균 보행 속도인 분당 약 60m를 기준으로 3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병 개수가 많을수록 물리적 MAI가 향상된다라고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마지막은 종합적 MAI입니다. 종합적 MAI는 사회적 MAI와 물리적 MAI의 산술 평균으로 산출합니다. 하지만 추후 다른 시를 분석할 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중치를 반영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결과 강원도의 3대 대도시인 원주, 춘천, 강릉시, 그리고 동해, 속초 등이 상위권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들은 언론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하위권 지역은 양양, 고선, 화천, 양구 등으로 해당 지역들 또한 언론에서 낮은 의료 인프라 수준으로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자료는 본 연구의 결과가 유의미하다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LSTM으로 예측한 2035년까지의 총인구 및 고령인구 변화 예측입니다. 먼저 고령자 인구 예측입니다. 고령자 인구는 위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약 40만 명 정도의 고령 인구가 존재하는 것에 비해 2035년도에는 약 55만 명 이상, 즉 15만 명 이상의 고령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인구 예측은 152만 5천 명에서 153만 5천 명 이상까지, 즉 1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각 시군구별로 적용을 하여 미래 MAI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 테이블을 보시면 상위권 지역에서 총인구와 고령인구 증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MAI의 감소폭이 하위권 지역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충분함에도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위권 지역은 현재도 낮은 의료 접근성이 미래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료 자원과 곧 교통 인프라가 모두 부족하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하며 하위권 지역의 관심도는 상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미래에는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